하나 둘 셋. 안녕 얘들아. 살아 숨쉬어 4 어떻게 들었어? 사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염따의 아웃핏 분석인데, 일단 아웃핏 설명을 하기에 앞서 염따가 지금까지 걸어온 커리어 행보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난 사실 아주 예전부터 염따의 팬이었거든. 내가 중학교 때였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TV를 볼 일이 많았어. 그때 현김의 왕까지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게임을 끝까지 깨야 퇴근하는 컨텐츠였던 걸로 기억해. 염따랑 쿤타가 같이 출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무튼 방송인으로서의 도전을 했던 염따에서부터 우리한테 익숙해진 아티스트로서의 염따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보자고. 염따, 본명 염현수. 2006년 첫 싱글로 데뷔를 했지만 오랜 기간 무명에 가까운 생활을 했지. 2018년, 2019년도에 플렉스 컨셉과 유행어 빠그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고, 딩고와 함께한 돈콜미라든지 티셔츠 판매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캐딜락을 현금 구매하는 등 자신만의 유쾌한 부자 컨셉을 구축한 인물이다. 사실 이 당시에는 염따의 해라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로 처음처럼이랑 소주 플렉스 콜라보도 했었고, 결정적으로 2019년 힙합 올스타 프로젝트 다모임에 합류해 팔로알토, 더콰이어, 디플로우, 사이몬 도미닉 등과 아마도 같은 곡을 발표하고 음원 차트를 석권하면서 메이저 히트를 기록하고, 간간히 쇼미더머니 8, 9 이런데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하다가 심사위원도 하면서 염차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던 와중에 나락을 한번 가게 되는데, 난 사실 모두가 한 번쯤은 다 나락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마미손과의 디스전이고, 일명 래퍼 빼돌리기 논란인데 자세한 사건에 대한 경위는 나도 잘 몰라. 어찌됐건 간에 약 3년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돌아왔지. 염따의 살아 숨쉬어 4 어떻게 들었어? 이 앨범은 발표와 동시에 힙합 팬들 사이에서 염따의 인생 서사를 담은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 그도 그럴 것이 3년간의 공백과 자숙의 시간 동안 염따는 자신이 겪은 힘듦을 솔직하게 녹여냈고, 과거 무명 시절부터 성공 후 추락까지 자신의 잘못과 후회, 속마음을 그대로 담은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 앨범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염따가 한국의 포스트 말론, 페리와 드레이크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 일단 기본적으로 오마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힙합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마주라고 느낄 부분들을 처음 지나가는 그냥 일반 대중들이 볼 땐 표절했네 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거든. 난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했어. 생각보다 염따가 바라보는 어떤 디깅의 영역들이 굉장히 프레시하고 트렌디하고 클래식한 부분들을 오마주를 많이 하거든. 대표적으로 일단 투더문에서 야 베이베 이 부분이 페리왑의 시그니처를 좀 오마주한 라인이고,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오마주한 거고, 염따의 히트송 구찌 이 부분도 구찌 메인의 시그니처를 따라한 거거든. 이 부분도 이걸 오마주한 거다. 그 외에도 끄듬 처리를 염소 창법처럼 이렇게 떠는 거, 그것도 포스트 말론의 어떤 창법의 기인한 느낌도 분명 있고,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훅잡이는 염따가 아닐까. 랩을 스핏하면서 뱉는 무투파 형식이 아니라 그루브를 타면서 멜로디컬하게 뱉는 방식과 전체적인 음악의 틀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오노추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 진짜 띵곡들이 많거든. 괜히 사람들이 살아 숨쉬어 들어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일단 풍덩이라는 가사를 들어보면 자신의 서정적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곡이거든. 사실 밝은 모습의 염따 내면에는 염현수 본인 자신은 굉장히 서정적임을 담고 있는 솔직담백한 가사들이 포인트를 주로 이루는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항상 친구들은 나를 보면 재밌게만 사는 줄 알아. 사실은 우울증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런 가사들을 보면은 밝아 보이는 어떤 염따의 내면 안에 깊게 잠재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이라는 곡이 있는데 강동에 사는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띵곡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방송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었어가지고 데프콘이나 김재동, 하하의 심부름이랑 따까리 짓을 했었다 라는 커밍아웃을 하기도 합니다. 거긴 김재동이랑 데프콘이랑 술을 마시고 있네. 내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아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살아 숨쉬어 2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트렌디한 염따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퓨처리스틱 스웨버와 같이 한 비행이라든가
이런 곡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The World Is Mine이라는 곡을 굉장히 추천해. 그 멜로디컬함으로 소리 지르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시원하면서 엄청 또 듣게 되는 그런 느낌? 난 이게 진짜 염따의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중독성 있는 라인? 어제는 뛰던 가방채 팔았지는 16마디랑 내 빛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떠는 느낌에서도 포스트 말론의 느낌이 있지? 어제는 띠동 갑이랑 잤지 이런 느낌? 아닌가? 어제는 뛰던 갑이랑 잤지 내가 어려 보인대 거짓말을 하네.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염소 창법 좀 좋아합니다. 에에에에 이런 느낌 나는 거. 그리고 싱글로 발매된 노래 중에 솔드아웃이라는 곡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더 콰이엇이나 빈지노처럼 그 스토리텔링을 뭔가 눈 감고 따라가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곡이거든. Thursday morning 내 주말은 벌써 sold out. 이런 훅 부분이 진짜 미쳤다. 그리고 최근에 발매된 살아 숨쉬어 4에서는 더 콰이엇이라는 곡이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데 친구의 행보를 보고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낸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 약간 좀 유쾌하면서도 가사는 굉장히 또 슬픈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앨범을 제작하면서도 음질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고 느껴지는 게 이를테면 믹싱 마스터링으로 유명한 권나무님과 같이 작업을 한 걸로 확인이 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아이유, 크러쉬, 태연 등 수많은 유명 가수들의 한국 대중가요의 마스터링을 도와주고 있는 분이야. 직접 가서 배우려고 자주 뭐 방문했다 이런 글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결국 래퍼, 특히 힙합 아티스트는 거침과 그 유쾌함 그리고 터지는 사건 발생들로 이슈화가 되어서 그걸로 사랑받는 직업이라 생각해. 다만 그 한국의 정서가 여기서 부딪히면서 이걸 어떻게 파괴하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아티스트는 앨범으로 증명해야 된다. 우리가 뭐 카니 웨스트의 그런 각종 기행이나 크리스 브라운의 어떤 논란, 뭐 텐타시온의 폭행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회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앨범으로 보답하는 거거든. 이처럼 서사로 재기에 성공한 국내 래퍼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센스를 들 수 있어. 한때 팀 해체와 마약 사건 등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2015년에 발표한 에넥도트를 통해서 자신의 속내와 사건들을 담담하면서도 강렬하게 풀어냈고 트랩의 대명사 일명 트랩데디 빌 스택스의 디톡스라든지 아니면은 CJM의 큰 같은 경우에도 여러 논란들을 잠재울 만한 작업물로 큰 호평을 받았지. 결국엔 CK의 경우에도 KC 설립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트렌디함과 시각적인 연출에서 이제는 대중들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부터 염따의 아웃핏을 한 번씩 알아볼 건데 그 누구보다도 본토의 착장을 따라가려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남궁 코어, 즉 옷의 색깔을 깔맞춤 해주는 스타일은 힙합의 본고지인 미국 래퍼들의 인스타그램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거야. 그리고 염따의 아웃핏에 대해서 먼저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 현수 형님께서 성공하기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고 갖고 싶으셨던 브랜드들, 특히 슈프림이나 베이프 같은 스트릿 브랜드를 꾸준히 구매하시고 좋아하는 걸로 확인이 돼. 가장 최신 거부터 한번 볼게. 염따의 야타 착장.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위아래를 풀피스로 맞추면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나갈 거야. 일단 그릴즈는 고신영이라는 분께 맞췄고 딩고에 출연한 적 있지. 고마워요. 조심가요. 자, 여기에 나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조끼, 이 로고 보면은 스톤 아일랜드인데 23SS에 나왔던 제품 같고 가격은 한 53만원 정도 하고 있네.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착용해주는 진짜 섹시한 형.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찾느라 조금 고생했는데 아마도 이 제품 같아. 오시리스 D3 2001이라는 모델에서 그린 블랙을 신어준 것 같은데 스케이트화로 캘리포니아에서 1996년도에 만들었다고 하고 가격은 한 17만 4천원 정도 하네. 벤틀리 랩핑을 본인의 살아 숨쉬어 4 앨범 커버에 그려진 캐릭터로 완전히 싹 탈바꿈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진 매직 월드라는 크리에이터 그룹에서 캐릭터를 제작해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캐릭터의 이름은 숨샤래. 숨샤. 귀엽다.
벤틀리의 가격은 16년형 4.0 V8 기준으로 출시가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아무튼 염따의 독특한 첫 번째 착장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염따의 사랑한다고 이년아 착장. 일단 폴로 스웨트 후드 셋업을 입어줬고, 가격은 약 30만 원 정도 하는데 구하기 어려운 핑크 색상으로 입어줬다. 진짜 남자는 핫핑크를 입어야지. 이 가방도 자주 들고 다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샤넬 WOC 클래식 미니 크로스백 페이던트 체인백으로 가격은 약 17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은근히 핑크색이랑 민트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신발은 마찬가지로 오시리스 D3 2001 블루핑크로 가격은 약 16만 원 정도에 판매 중이다. 그 외에 주얼리들의 값을 합하면 억 단위가 넘어갈 것 같은데 엄청난 플렉스를 보여주는 레전드 착장이다. 이런 코디를 남궁 코어라고 자꾸 내가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힙합은 반드시 옷을 입을 때 이 옷과 신발의 색깔을 맞춰줘야 돼. 이렇게 두 번째 착장 알아봤고, 염따의 I love you 착장. 상하이로 버버리 슈프림 콜라보를 착용해준 것 같은데, 일단 자켓은 슈프림 버버리 데님 트러커 자켓으로 스타렉스 기준 115만 원 정도에 리셀이 되고 있고, 이 목에는 아이스드 아웃 체인으로 쿠반이랑 테니스 체인, 그리고 데이토나 펜던트를 착용해준 걸로 보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넘어갈 수도 있다. 배바지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가슴에 땀이 난 건가? 아무튼 이 팬츠의 경우에도 슈프림 버버리 레귤러 진이라고 해서 콜라보 제품인 것 같고, 가격은 약 117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제품이네. 이 로퍼를 또 이렇게 신사답게 신어주셨는데 톰 브라운 제품으로 라이트 솔 팬이라고 가격은 8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네. 이 촬영 배경지를 보니까 지금은 스모글러스 아티스트 캠퍼스로 예전에 데이토나 레코드 샵을 운영할 때 방문한 것으로 보여. 이렇게 세 번째 착장 알아봤고, 염따의 통행료는 키스 착장. 매우 젠틀하게 수트핏을 쫙 뽑아주셨는데 이 자켓과 셋업부터 확인을 해보면 슈프림 요지 야마모토 콜라보 셋업 제품으로 발매가가 무려 124만 원 정도라고 하고, 이 등판의 게임 오버와 요지 야마모토의 사인 로고, 그리고 알록달록한 프린팅이 특징인 걸로 확인이 되고, 이 기장감도 조금 길어서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이렇게 또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팬츠도 하나의 셋업 제품이라서 동일한 제품을 착용해준 걸로 확인이 되고, 검은 티셔츠 위에 이 쿠반이랑 테니스 체인 그리고 데이토나 펜던트까지 이렇게 딱 차니까 진짜 솔직히 좀 있어 보여. 아니 구라가 아니라 진짜 좀 괜찮지 않아? 약간, 그리고 선글라스랑 이 턱 수염 합치니까 조금 약간 야쿠자 느낌의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신발을 보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유광이 번쩍번쩍 거리고 클러치백도 반짝반짝 거리는 제품 같은데, 베이프와 소라야마 하지메 콜라보 제품으로 가격은 약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실버로 된 제품이고 유광이 빛나서 진짜 포인트 주기 좋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 21FW 모노그램 미러 트렁크 파우치로 가격은 약 32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신발과 마찬가지로 남궁 코어를 위해서 미러 효과가 나는 유광 재질로 블랙과 실버의 조합을 3박자로 딱 맞췄네. 개인적으로 이런 정장 수트핏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 데이토나의 대표님 포스가 물씬 나는 그런 룩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염따가 걸어온 커리어 행보와 최근 복귀작이자 정규 앨범인 살아 숨쉬어 4,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온 착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팬이기도 했고 실제로 LP 앨범도 구매를 하고 그 피규어 있거든? 이빨 누르면 소리 나는 거? 티셔츠라든지 폰 케이스 같은 거나 여러 가지로 샤라웃을 꾸준히 서포팅을 하고 있는 팬으로서 이번 앨범을 빌미로 아티스트 염따의 모습을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염따에 대한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웃기지만 우습지는 않은 형?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오늘 착장 분석 중에 뭐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고, 또 다음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는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것 또한 댓글로 적어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